오랜만에 지인 사무실에 소풍을 왔어요. 마음에 맞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내면에 있는 것들을 교류하고 하니까 맛있는 차도 좋은데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참 저에겐 충만한 시간으로 다가오네요. 안녕하세요, 주인정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문구를 봤을 때 그래, 공감이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든 아니든 간에 사람마다 누구나 마음속에 조그만 그 생채기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응어리,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타들어가는 그런 우리 삶이 어쩌면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내 이웃의 삶, 내 가까운 지인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공감이 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화병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화병 하니까 화병에 좋은 음식들이 모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먹어서 치료가 될 것 같으면 사실 화병이라는 단어, 병이라는 단어가 붙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에서는 화병을 정의할 때요, 한국만에 있는 한국 고유의 문화병이다, 정서병이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잘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품고 이렇게 꽉꽉 누르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럼 화병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화병은 관계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하면 보통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또 고부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사회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크게 보면 지역사회와 나와의 관계, 국가와 나와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선 그 이상의 어떤 상처들, 꽉꽉 눌려있는 것들, 해결하지 못한 본인만의 그 응어리들,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70대 어르신에게 어르신 화병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50대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화병이 뭘까요? 그분이 나는 사실 우리 오빠들한테 굉장히 응어리가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왜요? 오빠들은 다 이게 집에서 예전에는 아들들을 많이 뒷바라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가르치고 해서 좋은 자리 다 올라가 있고 이러는데 본인은 많이 못 배운 게 한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뒤에 또 말씀을 하신 게, 내가 그렇게 응어리가 있었고 우리 부모한테 서운하고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오빠들한테 서운했는데 뒤늦게 아이들 좀 낳아놓고 키워놓고 나서 본인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야간으로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원 공부까지 하신 분인데, 그 과정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의 응어리가 치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병이라는 게 관계병에서 오는 것이지만 또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원하는 걸 해버렸을 때 그게 풀리는 건가?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화병이 꼭 나이 드신 분들만에게 국한된 병일까요? 또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병일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요,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이게 내면에 힘듦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10대 아이들, 저도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공부 뒷바라지 다 해주지, 먹을 거 입을 거 하고 다 보내주지, 니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서 화병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자랄 때 받았던 스트레스하고 지금 10대들이 받는 학업적인 스트레스, 부모의 그 부담 준 압박감, 또 주변 환경하고 비교하는 거, 또 그 어마어마한 공부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스갯소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엄마들 사이에서 했던 그 재밌는, 좀 슬픈이죠,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실제로 공부를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던 외동아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 아이의 핸드폰에는 본인의 엄마를 뭐라고 저장을 했는지 아십니까? 참 슬프지만 미친년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화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냥 그냥 웃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화병이 또 10대, 20대 또 여성들만의 병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 주변에 제 또래 40대, 50대, 60대 남성분들도 이렇게 물어보면요. 가슴에 커다란 수덩이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또 밑으로는 자식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의 가장들 어디에기다 쉽게 본인의 힘든 것들 말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 스스로 감당하고 살아오신 대한민국의 아빠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이요. 뭐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안에는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인사의 불이익, 뭐 어떤 라인은 누구 라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서 오는 업무적인 거, 능력적인 것과는 별개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어떤 압박감, 이제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또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화병은 또한 본인이 어렵게 쌓아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놔야 됐을 때 생기는 그 마음속의 응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못 입고 못 먹고 모아놨던 내 귀한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상처까지 함께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화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본인이 쌓았던 명예, 권력, 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내려놔야 하나. 얼마 전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고 그에 대해서 화병이다라고 이제 신문지상의 이야기들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화병에 걸리게 한 그 대상이 누굴까? 대한민국일까? 정부일까? 회사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를 반대한 주주들일까? 아니면 여러 매스컴에서 한때 난리가 났던 가족들일까? 그 사람들 때문에 화병에 걸렸을까? 물론 원인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서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쌓았다고 생각하는 부, 명예, 권력, 가족, 자리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자체가 본인에게 화병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우라병 같은 거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이런 화병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마음 안에 상처가 있는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당사자와 저는 직면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당신이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었어. 너무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날 힘들게 했어. 당신이 그때 했던 말들이 내 마음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서 그게 계속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 그것들을 그 상처를 준 당사자와 만나서 저는 고백하고 진실로 내 마음을 털어놔라. 그래서 그 상대에게 그거에 대해서 그랬구나, 내가 몰랐다, 그래 미안하다, 그런 사과를 받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그런데 그 위로를 받고 사과를 받아야 될 대상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나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상황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제3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라도 고백을 하고 내가 이러한 경험으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 위로받고 싶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상대에게 그랬구나, 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이겨냈구나, 이런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본인이 본인 자신을 칭찬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들을 내가 잘 이겨내고 참고 여기까지 잘 살아왔구나. 너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인정해 주는 자기 직면의 시간, 자기 칭찬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넷째,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본인의 경험을, 그걸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승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때론 가족 안에서 누군가 아파한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것들을 잘 어루만져 주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5월이 되셨으면 합니다.